그 다음은 기본기 연습법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초보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개념이 아직 안 잡히신 분들, 그림 공부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고, 원래 저는 방송 준비를 안 해요. 왜냐면 저도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안 해지는데,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죄송하고, 그래서 제 방송에는 아시겠지만 광고가 없어요. 수익을 안 걸어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그래도 돈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다른 뭐랄까, 다른 그림쟁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좀 정리를 좀 쉽게 했죠. 아, 이런 걸 기본기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기가 뭐냐? 기본기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는 종이 2D 캔버스에다가 3D 물체를 옮겨 넣어야 해요. 결국에는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말하는 건데, 대체로는 형태력,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형태력, 양감, 그리고 그리고 세밀함,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결국에는 이제 형태력이란 걸, 세밀함이란 걸 관찰력으로 제가 바꿔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관찰력 뭐냐면, 이게 초보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오해하는 게, 이것만 제대로 돼도 다 돼요. 뭐냐면, 자,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초보분들, 아니, 이거는 돈 버시는 분들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걸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그려요. 근데 틀렸는지 몰라요. 똑같다고 느껴요. 이걸 흔히 시지각이라고 해요. 시지각 능력. 이거는 좀 과장이 많이 된 거고, 실제로는 뭐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발달이 돼 있는 거고, 못 발견하시는 분들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본 그림을 볼 때 일단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왜 그런지는. 무조건 이제 저는 떠먹여만 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만약에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세모가 또 쳐져 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좋아하는 그림인데 따라 그려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똑같아요 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더 미세한 차이겠죠. 근데 실제로 실력에 따라서 초보분들은 이걸 똑같다고 받아들여요. 차이를 못 느껴요. 여기서부터 관찰력이 갈리게 돼요. 사람을 그렸을 때 잘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근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뭘 그려도 계속 이렇게만 그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100만 개 그렸다고 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던 얘기들이 비슷하죠.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여기까지 듣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리타분하니까 이제 영상 뒤로 가기 누르고 또 이제 찾으러 가요. 뭐 인체 그리는 팁 하면서, 자, 인체를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짝대기 2개를 그리고 눈, 코, 입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짠, 완성이에요 하고 그리는 쉬운 팁 찾으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기 안 되니까 옆모습 못 그리고 반측면 못 그리고 내려보는 거 못 그리고 얼굴 돌리면 딴 사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선생님 왜 그림 실력이 안 늘었죠? 이렇게 하고 와서 또 여쭤보세요. 그럼 저는 또 똑같은 대답을 또 해요. 왜냐면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부하기도 힘들고 배우는 쪽도 힘들고 가르치는 쪽도 힘들어요. 근데 왜 굳이 이걸 할까요? 저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아요, 쉽고. 근데 왜 할까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어깨 깡패가 되고 싶어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어깨 깡패가 되고 싶어.
드는 자세와 안정적인 뭐 모양새들 식단 관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들어야 돼요. 부들부들 하면서 몇 년이고 들어봐야 돼요. 몇 개월이고. 옆에서 들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일한 벤치를 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찰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제 요게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 그리기예요. 따라 그리기 플러스 안 보고 그리기. 안 보고 그리기. 요건 아마 어디서 많이 못 들어봤을걸요. 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지각이 뭘까, 시각 인지력이 뭘까. 근데 키웠을 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로 응용해서 그리기. 근데 여기서 연동이 돼요. 뭐냐면 따라 그리기라고 했죠. 라를 안 썼네. 따라 그리기예요.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만 그리고 다 그렸어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렸다고 하지 마세요.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한 90%는, 아니야 95%는 이렇게 하고 다 그렸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늘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1000번 그린다고 누가 취직시켜준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10,000번 그린다고 누가 연봉을 해준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성시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완성시켰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내가 관찰력을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이거 100번 들면은 근육이 는다고 누가 약속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연습을 할 뿐이에요. 늘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관찰력을 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개수 채우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따라 그리기 하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림 안 그리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다른 거 찾아봐. 달라 보여? 라고 물었을 때 고민을 좀 오래 하거나 잘 못 찾는다 싶으면 그때 된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그려보세요. 끝까지. 그거 안 될 거면 그냥 애초에 퀄리티도 포기하시고, 그게 정말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인내가 되지 않으면은 어차피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물론 뭐 그냥 그리다 보면 조금씩 늘긴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만큼 본인도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막 훈수를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한 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거고, 되시는 분들이 와서 본인의 경험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 거고,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이 했을 때 너무 턱이 턱 걸려버리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 순서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편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못 따라와요. 그렇게 말하는 건 편해요, 저도. 그래서 반드시 인내를 해보시고 따라 그리는 거 계속 해보시고, 그려본 다음에 안 보고 그려보세요. 따라 그리는 것도 해보시고 한 30분 정도 따라 그려보고 안 보고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억나는지. 안 보고 그려보고, 또 대놓고 안 보고 그려보는 훈련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본 그림을 놓고 한 30초 계속 관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림 끝난 다음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억나는지, 어디까지 기억나는지. 그리고 진짜 짜내다가 안 되면은 다시 그려보세요. 다시 보세요. 관찰 30초. 그리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기록을 해보세요. 이걸 기록하려면은 어려운 것보다 좀 쉬운 그림이 낫겠죠? 그려보시고 계속 사이클 돌려서 그 횟수를 좀 줄여보세요. 물론 한 번 보고 다 되기는 힘들 거예요. 스케치 같은 것들이 더 좋을 거고, 뭐 컬러 그림 보고 그냥 스케치만 살짝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관찰력과 지각하고 기억하는 능력들을 키워드리는 방법이고,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응용창작이에요. 응용창작. 그냥 창작하고 무슨 차이냐? 응용창작은 대놓고 난 이거 응용했어, 여기서 바꿨어요, 원본에서 바꿨어요 라는 게 대놓고 보이게 여기서 살짝만 바꿔 그리는 정도. 근데 다 바뀌긴 다 바뀌었어요. 만약에 어깨에
돼 있는 뭐 갑옷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살짝 뭐 재질을 살짝 바꿔본다. 색깔도 또 바꿔보고 응용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옮겨보세요. 한번 조금씩 바꿔서. 자, 그렇게 하면은 관찰력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히 얼굴 사진 진짜 고화질 있죠? 막 모공 보이는 사진들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똑같아질 때까지 그려보세요. 진짜 각오가 돼 있으시면은 내가 이거 도트 찍어서 점점점점 찍어서 똑같이 한다는 각오를 해보세요. 금방 늘어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늘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관찰력이 키워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양감과 형태력을 잡아요. 형태력에 대한 얘기들을 하자면은 과거에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고우는 아니겠네요.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습작이란 걸 해요. 본작을 청포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본작을 그리기 전에 습작을 그려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뛰어가는 작품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팔랑팔랑 뛰어가는 작품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뛰어갈 때 뭐 근육의 모양들 그리고 표정들 손 모양들 같은 거를 따로 습작을 해요. 그려보는 거야. 따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되면은 이제 습작이 충분히 되면은 그것들 모아서 본작으로 들어가요.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했어요. 미켈란젤로도 한 번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바로 완성본 뼈대도 없어요. 보면 뼈대도 없이 바로 눈부터 이렇게 해갖고 막 얼굴형 그리고 막 목 그리고 막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은 미켈란젤로랑 다빈치랑 고흐랑 뭐 청포님이 그랬다. 그럼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고흐, 청포와 이렇게 남는다고요. 역사의 이름이. 안 돼요. 물론 진짜 비슷한 것만 계속 그래서 외워버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림이라는 걸 쌓아가야 돼요. 요게 그림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개념. 이거는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김정희님이 천재예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형태력을 보실 때 한 번에 완성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서 있는 사람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서 있는 사람을 그리겠다. 이거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두상 이렇게 그려가지고 눈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연습하지 마세요.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두상에 대한 크기를 가늠하고 그리고 어깨 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몸의 길이 그리고 뭐 발의 위치, 다리의 각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옮겨 넣는 게 아니라 위치 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림이라고 하니까 또 막 뼈대 잡으세요 그러면 요게 뼈대죠 하고 그냥 옅게만 그리세요. 옅게만 그리고 나중에 또 올려. 이럴 거면 뭐하러 뼈대 잡아요. 일단은 위치라고 생각하시고 위치 체크 그리고 비례감, 각도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팔의 각도가 맞는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크게 그리고 어깨의 위치들 뭐 앞에 얘기들하고 연결이 되겠죠. 어깨의 위치들 이런 것들이 맞는지 뭐 어깨가 뭐 여기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먼저 재주세요. 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히는 거예요. 바로 입혀도 되고 뭐 잘 안된다 그러면 9 그려놓고 뭐 팔의 두께 정도만 살짝 체크를 해주고 물론 뭐 어려운 그림 그릴 때는 더 여러 번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요. 색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뭐 그리실 때 다들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뭐 그림 스타일 따라 다르고 기법마다 다릅니다. 예외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석을 이야기 드리는 거라는 거 계속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칠해보고 뭐 덮어도 보고 뭐 튀어나오는 부분도 칠해보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종류예요. 진짜 틀리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진짜 모니터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틀리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러프하게 칠해주시고 나중에 다듬어도 돼요. 그리고 혹은 실사 그리시는 분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러프하게 크게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듬던지 좀 더 묘사를 하던지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분들이 하시는 조금 나중 얘기인데 미리 이야기 드려요. 그리고 그래서 양감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는 형태력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형태력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정확하게 형태 잡는 연습들 해보세요. 하고 나서 좌우 안전 해보세요. 눈이 익어요. 그래서 분명 틀렸는데 이거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주변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나만 안 보이는 것들. 그때 주변 돌려보세요. 반대.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럼 의자 쭉 당겨갖고 한 5m, 4m 거리에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그럼 보여요. 보이면은 그때 보이는 거 수정해주고 반복하다 보면 점점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형태력을 맞추는 훈련들. 그래서 정확한 형태를 맞추고 내 그림에 뭐가 틀렸는지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길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양감. 양감인데 기본적으로 뭐 원뿔 그리고 원통 그리고 네모 박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구. 요 정도는 그냥 명암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냥 인터넷 보시고 하셔도 돼요. 뭐 비디론 이런 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제가 편집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인터넷 보고 각 도형에 맞게 한번 그려보세요. 회색으로만 먼저.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요청을 안 드려요. 요 4개만 해도 웬만한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복잡한 도형 어떻게 그리나요 하시는데 이 4개 그냥 이어 붙이면 돼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고 명암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잡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밝게 하는지 알겠고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단계들 표현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조금은 기초 부탁지떼기 같은 거 보시면서 더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도형도 한번 반듯하게 그리는 것들 보시고 여기서 간단한 팁들이 자면 원통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원통 나 그릴 줄 안다 손 들어 봅시다. 그 중에 진짜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예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통 그릴 때 다들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뭐가 틀렸죠? 각 져요. 각 안 져요. 원통은. 자, 보세요. 제가 기계로 드릴게요. 기계로. 정확하게. 자, 이거는 툴로 잡은 완벽한 원이에요. 완벽한 원인데 이거 누르면 어때요? 각 안 져요. 여기서 이대로 내려옵니다. 여기 각지게 하시는 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여기는 거의 직선 코스죠. 근데 여기는 커브가 커요. 갈수록 커브가 커요. 균일하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렸어요. 최소한 원통쯤은 잡을 줄 알아야 기본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 내용만 진짜 초보분들 요 내용만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그려보시고 요 4개에다가 제가 빛 관련 뭐 영상들을 많이 편집을 해드렸으니까 요 4개에다가 그 이론들에 맞게 빛을 넣을 수만 있으면은 거의 기본기 연습은 대부분 됐다. 기본기보다는 기초 연습은 대부분 됐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감을 잡는 연습들 처음에는 무작정 해보시고 그 다음엔 비디론 보면서 차곡차곡 빛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세요. 어려운 막 인체 넣고 막 가본 넣고 질감 연습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 4개에다가 이론들 계속 넣어서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요 3가지가 계속 성장을 해주면은 그림 실력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정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고 해서 연습했어요. 한 2달이요. 그러시는데 2달 갖고는 티도 안 나고요. 2년은 해야 그나마 티 좀 나실 거고 20년은 해야 그래도 좀 하셨네요 할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막 답답해요. 잘 되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느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느려서 티가 안 나고 잘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안 하면요, 만약에 10년 동안 안 하고 계속 이런 채색만 하면, 채색 쉽게 하는 걸로만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10년치 몰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10년 그렸는데 한계치가 다 와버렸다, 기본기가 없어서. 그러면은 채색이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10년치 밑에 여기 기본기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 여기 올 때까지 이거 계속 멈춰 있을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색은 어차피 금방 배워요, 이거 할 줄 알면. 그러니까 괜히 엄한 거에 신경 쓰고 나중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야매 뜯어 고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거 한다, 조금 초보자분들의 경우에 이거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초보 딱지떼기 영상 제가 9강까지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연습하시고 캐릭터가 원하는 자세나 각도가 어느 정도는 그려진다 그러면은 그때 색칠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같이 해주세요. 흥미를 유지해야 공부라도 하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 받으러 오시면은 제가 성심껏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거기까지고요. 다음